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회사 코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단원 기본 문제는 8050의 주식회사 대명 자전거로 들어오라 했죠. 자, 8050 클릭. 그리고 사원은 김지연으로 로그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지연. 암호는 안 넣어놨으니까 암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로그인.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명이 같은지 그리고 사용자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다른 회사를 선택했을 경우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명 확인하고 사용자 확인한다.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래 보기 조건의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주식회사 대명자전거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개수로 옳은 것은, 즉 계정 구분이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 미사용인 품목은 제외한다. 자, 그러면 품목 등록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품목 등록은 어디에 있냐?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 품목 등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품목 등록이라는 걸 여기 여기에다 품목이라고 두 글자만 쳐주세요. 한글로. 그랬더니 아이고 오탄을 쳤네요. 자, 지금 메뉴들 보이는 거 보이세요? 자, 품목 등록 클릭. 자, 그러면 품목 등록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 중에 제품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품목 등록에서 그렇죠. 계정 구분으로 오는 거예요. 계정 구분으로 제품. 그런데 미사용은 품목에서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사용 여부. 사용 여부를 미사용은 빼고 사용만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만 보여요. 이렇게 사용만 보니까 몇 개예요? 6개. 만약에 미사용이다 그러면 안 떠요 여기에. 그래서 사용 여부를 1 사용을 클릭해서 6개인지를 확인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품목의 개수를 옳게 구하려면 계정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사용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사용 여부 꼭 체크해 주시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ERP상 정보를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생산 설비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산 설비는 물류관리 내역 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PL, 생산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시스템 관리의 기초 정보 관리, 물류 관리 내역 등록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스템 관리, 기초 정보 관리, 물류 관리 내역 등록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생산 설비가 P1이죠. 그래서 P1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관리되어 있는 거 사용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하는 건 생산 설비 2호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부적합 품목을 관리하는 위치 코드로 옳은 것은 부적합입니다.
즉 창고나 공정 그리고 외주 공정인데 지금 대명전자 즉 2000번의 사업장에 대명전자 지사입니다. 지사의 대명자전거 지사의 부적값을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자, 시스템 관리, 기초정보 관리,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살짝 올려서 기초정보 관리,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사업장은 2000번 대명자전거 지사죠. 그래서 2000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게 1000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업장 코드 확인하시고 지금 적합 여부를 부적합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체크하시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조회를 하면 이렇게 적합, 부적합 다 나오죠. 자, 적합, 적합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적합 중에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합 여부를 부적합을 체크해 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은 생산 공정에는 지금 없습니다. 외주 공정에 있나요? 외주 공정은 아예 없고요. 창고는 부품, 반제품, 분품 장소에 부적합이 있고요. 제품 장소에 인천 지점에 부적합이 2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답은 코드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부적합인 거는 P202 없죠. 자, M202 4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의 부적합. 그래서 위치명입니다. 부적합. 반드시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고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플래스 프레임 W 타입 A 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중 2분기 BOM 수정의 원인을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즉, 모 품목이 프레스 프레임 W 타입 A형입니다. 기준일자는 4월 1일인데 기준일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BOM의 수정 원인을 알아보려면 BOM 등록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BOM 등록은 생산관리 공통 모듈의 기초정보관리 BOM 등록 메뉴에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좀 땡길게요. 생산관리 공통 맨 아래 있죠? 클릭해 주세요. 기초정보관리 BOM 등록. 자, 그러면 만약에 찾기가 어렵다. 그럼 여기에다가 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모품목이니까 돋보기 표시, 즉 코드 도움 열으셔서 8810011010입니다. 쭉 내리셔서 플래스 프레임 W 타입 A입니다. 그리고 기준일자는 제로로 놓을게요. 자, 기준일자는 제로로 놓으시고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시작일자를 볼 거예요. 시작일자를 보게 되면은 변경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품 로스가 20개네요. 자, 그런데 4월 1일 날 15개 로스율이 변경이 됐네요. 15%네요. 처음에 투입될 때 1월 1일 날 투입될 때는 로스가 20%였는데 4월 1일 날 투입될 때는 15%입니다. 변경이 됐네요. 그죠?
로스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정미수량 하나씩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헤드램프, 바디 알루늄도 로스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10%에서 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20에서 15%. 그럼 변경 안 된 거는 플레임넛이죠. 자, 그러면 원인이 다른 하나는 1번이네요. 1번만 로스율의 변경이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스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급이 자재에서 그러네요. 플레임넛은 사급으로 바뀌었네요. 여기가 바뀌었네요. 대신. 네. 자, 나머지는 로스가 변경이 됐고 플레임넛은 사급 구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사급이 수정되었고 2, 3, 4번은 로스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생산에 필요한 자재로 활용되지 않은 품목, 생산에 필요한 자재로 활용되지 않은 품목은 무엇인가? 라는 걸 찾은 거예요. 즉, 생산에 필요한 자재니까 뭐예요? 원재료, 부재료, 반제품. 제품은 생산해 내는 거죠. 그래서 자재로 사용되지 않고 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부재료, 반제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목을 열어서 자재가 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 기초 정보 관리, 품목 등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기초 정보 관리,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자, 먼저 열어놓은 게 있으면 그대로 열릴 것이고요. 열릴 게 없으면 처음에 닫기 한번 할까요? 네. 닫기 하고 다시 열으면 새로 열립니다. 조회 버튼 눌러서 38개의 품목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 첫 번째 게 크롬 도금 커버예요. 자, 그러면 네,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제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롬 도금 커버 계정이 상품이네요. 자,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사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일단 1번이 틀렸네요. 체크하고. 이번에는 그레이 레어 C. 자, 얘입니다. 얘는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입 A가 있고요. 타입 A, 타입 B가 있네요. 자, A 원재료. 그러면 그렇죠. 사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타입 B도 눌러보시면 원재료. 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뭘로 찾았어요? 그렇죠. 계정 구분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자, 계정 구분으로 원재료 조회 이렇게 해서 원재료가 뭔지를 찾으셔도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크롬 도금 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크롬 커버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1.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 계획이 등록된 품목은 무엇인가?
자, 사업장은 2000번에 주식회사 대명 자전거 지사가 되겠고요. 작업 예정일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고요. 계정 구분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맨 아래에 있는 생산관리 공통으로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셨나요? 생산관리, 생산계획 등록입니다. 클릭. 자, 2000번 주식회사 대명자전거 지산지 확인하시고 작업 예정일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조회를 하는데 제품만 물어봤죠? 자, 그래서 계정 구분을 제품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자전거부터 산악 자전거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일 생산량은 일반 자전거는 50개, 산악 자전거는 60개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일반 자전거 레드입니다. 401. 자, 일 생산량은 50개인데 5월 1일날 30개, 5월 2일날 20개, 5월 3일날 50개, 5월 4일날 40개, 5월 5일날 50개. 초과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블랙입니다. 블랙은 50개 생산하는데 1일날 50개, 2일날 50개, 3일날은 40개, 4일날은 50개, 5일날은 50개. 초과되는 부분이 없어요. 자, A421 산악자전거죠. 자, A421 산악자전거는 6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일날 60개, 2일날 50개, 4일날 30개, 5일날 60개 생산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 없습니다. 자, A422 60개 생산한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자, 1일날 40개, 1일날 40개. 그러면 80개네요. 그러면은 몇 개 추가했어요? 20개를 초과했습니다. 자, 2일날은 40개, 3일날은 40개, 또 여기도 40개에서 80개, 여기도 초과되네요. 그리고 4일날은 40개. 그래서 일 생산량을 초과해서 생산 계획이 잡힌 품목은 산악자전거 P20G A422입니다. 여기 21이네요. 근데 우리는 2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요 품목 코드, 품번이 같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타 났네요. 네. 자, 요거 데이터는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 생산 계획량이 생산량과 초과되는 경우는 오른쪽에 작업 예정일의 수량을 확인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품목 수정하고 갈게요. 자, 시스템 관리 들어오셔서 품목 등록. 자, 품목 등록 들어오셨어요. 자, 제품 쪽으로 열겠습니다. 제품. 조회. 자, 여기 20G를 21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도 자, 이렇게 수정하면 다음 문제를 풀 때마다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품목 등록 이렇게 수정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다른 메뉴에 등록된 내역을 조회하여 적용받지 않고 작업지시서 등록 메뉴에서 직접 등록한 작업지시건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즉, 청구 등록이나 수주 등록 또는 수주 등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받지 않고 직접 입력한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번 주식회사 대명자전거 지사 거고요. 공정은 작업 공정이고요.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입니다. 지시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작업 지시서 등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관리 공통의 생산관리의 작업 지시 등록입니다. 클릭. 2000번 주식회사 대명 자전거 지사 확인하시고요. 공정은 작업 공정이고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작업장. 날짜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죠. 그래서 1일부터 5일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지시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5일 조회. 5건의 작업 지시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메뉴에서 등록된 내용, 즉 청구나 주문, 생산 계획에서 끌어들여서 지시서를 발행한 게 아닌 거를 찾는 거죠. 그걸 찾으려면 그렇죠. 요 작업 지시 번호에다 커서를 누르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후 여기 작업 지시 등록 이력 정보라는 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전에 어떤 걸로 가지고, 즉 이 프로세스의 이전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즉 비포와 애프터 보이죠? 그래서 이후 것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의 작업만 있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왔어요? 생산계획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자동으로 반영을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보기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거 지시서 3번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작업 지시 등록 이력 정보입니다. 클릭. 이전 프로세스는 생산 계획 등록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해당이 안 돼요. 직접 등록한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지시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력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메뉴 작업 지시서 등록에 대한 이력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없다라는 건 그렇죠. 직접 작업 지시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의 지시서 한번 볼까요? 자, 5번의 지시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작업 지시 등록 이력 정보 클릭. 그랬더니 생산 계획 등록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즉, 전 메뉴에서 입력한 거를 이번 메뉴에서 끌어다가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계획 등록을 이용을 해서 또는 청구 등록 아니면 수주 등록, 주문 등록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8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조건을 통해 조회된 작업 지시건은 모두 확정했을 때 청구되는 21-300-1620의 페달 타입 B의 품목의 총 수량을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즉, 페달의 타입 B 총 수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대명 자전거 지사고요. 공정은 작업 공정, 제품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지시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0일입니다. 사용일은 5월 6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확정을 하라 라고 했으니까 작업 지시 확정이라는 메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 공통 생산관리의 작업 지시 확정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주식회사 대명자전거 지사 2000번인 거 확인하시고 공정은 그렇죠. 작업공정. 작업공정. 작업장은 제품 작업장입니다.
자, 지시 기간은 5월 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월 6일, 그리고 10일. 자, 10일 선택했어요. 확인. 자, 조회 누르시고요. 자, 사용일은 5월 6일입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전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 품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계획을 이제 확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확정 눌러주세요. 자, 확정을 누를 때 청구일자의 사용일을 5월 6일이라 그랬죠. 자, 2023년 5월 6일.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4건이 항목을 처리하였습니다. 확인. 그러면서 하단에 청구되는 품목수가 쭉 나오고 정리수량이 나오고 로스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정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되셨어요? 여기에서 페달 타입 B만 찾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지시서의 페달 A죠.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시서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페달 타입 B가 있네요. 자, 타입 B 확정 수량입니다. 이 로스율까지 포함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44개. 자, 44개 체크하셨죠? 그 다음 지시서에 보니까 타입 A입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고요. 마지막 지시서에 보니까 타입 B가 72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44개랑 72개를 더합니다. 그럼 몇 개예요? 답은 11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찾으실 수 있겠죠? 네, 하나하나 다 열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맨 처음 것만 딱 보고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4개를 다 열어보시고 거기에서 페달 타입 B 품목의 수량만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봤습니다. 9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보기의 조건으로 생산 자재 출고 메뉴에서 일괄 적용 기능을 통해 자재 내역을 적용받아서 즉 프로세스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출고되는 자재의 총 수량으로 옳은 것은 자 조건은 2000번의 대명자전거 지사고요. 출고 창고는 부품 창고 인천 지점 그리고 부품 장소, 작업 공정, 반제품 작업장 출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고요. 청구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고요. 출고 일자는 5월 1일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탭은 공정의 작업장 별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디서 도대체 해야 되냐? 생산자재 출고 메뉴라 그랬죠? 자, 생산관리 공통의 생산관리의 생산자재 출고 메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2000번 사업장 확인했고요. 출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5일입니다. 자, 5월 1일부터 5월 5일 확인. 출고 장소는 창고는 M200이죠. M200 부품 창고 인천 지점입니다. 공정은 그렇죠. 작업 공정입니다. 작업 공정.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자, 되셨나요? 지금 이렇게 창고랑 공정을 넣는 이유는 이 공정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빈 공간으로 넣게 되면 이때 작업됐던 모든 자재 출고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건에 주어지면 그 조건으로 조회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조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런데 일괄 적용을 적용받으라 그랬어요. 즉 청구기간 5월 1일부터 5월 5일에 있는 요 청구기간에 있는 출고 요청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을 클릭해 주세요. 일괄 적용 클릭하신 후 출고 요청의 조회 적용을 보시면 청구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5일이죠. 자, 5월 1일부터 5월 5일 5월 1일부터 5월 5일 확인. 자, 되셨나요? 그리고 탭을 공정과 작업별에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탭에서 보는 겁니다. 창고와 장소별로 보는 게 아니라 공정과 작업장별로 봅니다. 자, 되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조회가 있고 일괄 적용이 있고 닫기가 있어요. 자, 조회만 하겠습니다. 조회. 자, 적용을 받아서 출고되는 자재의 총 수량은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총 수량은 총 몇 개예요? 22개와 24개. 그래서 46개네요. 자,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일괄 적용을 체크하시고 일괄 적용을 하셔서 자재 출고를 출고 일자가 5월 1일이죠. 자, 그래서 5월 1일 이렇게 선택하시고 출고 창고는 부품 창고의 인천 지점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장소는 부품 장소죠. 그래서 M201입니다. 확인. 확인하신 후 요청 수량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즉 하단에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하단에 총 출고 수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요청 수량 또는 출고 수량, 왜냐하면 요청한 것만큼 출고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46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핵심은 적용을 받아서 자재의 총수량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일괄 적용을 이용해서 총수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지시 수량을 초과하여 실적이 등록된 지시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2000번 지사고요. 작업공정 반제품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지시 수량을 초과해서 실적이 등록된 지시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관리 공통, 생산관리에 작업실적 등록이 되겠습니다. 클릭. 작업실적 등록에서 자, 2000번 확인하셨죠? 그리고 작업공정까지 확인했는데 지시 기간은 그렇죠. 5월 6일부터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2023년 05월 06일 치셔도 되고요. 달력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빠르게 하시려면 이렇게 직접 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지시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이죠. 반제품 작업장 조회.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시서에 대한 실적이 살짝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 실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끌어올릴게요. 네. 그러면 지시서까지 보일 수 있죠? 자, 하단 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서 13번입니다. 13번 지시서를 보니까 총 10개를 지시했어요. 그런데 실적은 몇 개예요? 10개. 즉 그거만큼만 만들어냈죠. 자, 두 번째는 10개를 지시했는데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15번은 10개를 지시했는데 실적 12개 초과해서 됐네요. 즉 몇 개? 2개. 그래서 실적 잔량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초과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16번 지시서처럼 10개인데 8개 했어요. 즉 2개 부족했죠. 이렇게 부족하게 나온 거는 양수로 나옵니다. 초과분은 마이너스로 나오고 부족분은 양수, 즉 플러스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죠. 3번. 15번 지시서가 초과해서 실적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분석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